소유권. 소유권은요, 가장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좀 가하고 있어요. 이 소유권 제한권에서 토지 소유권 제한인 상린관계.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상린관계는 크게 두 개, 조문하고요. 상린관계에서의 권리가 몇 개 나와요. 인지사용 청구권,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그중에 이제 요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소유권의 취득이 나오는데 당연히 취득은 원인이 두 개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두 개가 있어요. 그중에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매매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등기하면 되고 동산은 점유로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취득 시효가 있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어요. 첨부라는 게 있고요. 첨부가 다시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 당연히 핵심이 요거죠.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소유권의 효력이 나와요. 목차는 간단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물권적 청구권, 조문 2개, 213조, 214조. 조문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로 공동소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핵심이 뭐다? 공유다. 그래서 일단 취득시효하고 공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든가 부합이라든가 물권적 청구권 이게 이제 좀 두 번째 정도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조문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유권의 뜻 몰라도 되죠? 소유권이 뭔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모르는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 사용수익 처분하는 완전한 물권 이렇게 될 겁니다. 특징 필요 없어요. 뭐 절대권이고 뭐 항구성이 있고 관념적 권리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제한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토지 소유권제네요.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죠? 일단 소유권 자체는 소유자는 법률에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로 일단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받아서 토지 소유권은 상하의 범위를 제한해 놨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 정도 간단히 확인해요. 그리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상호 이용관계를 조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린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소유권 조절관계, 소유권의 내용이고요. 이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되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에게도 준용을 하고 있고요. 토지 임차인 같은 임차인에게도 유추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돼서 적용된다는 거. 그걸 일단 전제로 하시고 조문 쫙 보셔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요. 경계와 관련된 조문 몇 가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경계표 설치.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하라. 이렇게 설치한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되고 분할 금지 뭐 이런 거. 두 번째로 경계선 부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와 나뭇뿌리, 수지와 목근, 나뭇가지는 제거 청구를 하라. 안 하면 그때 제거하라. 나무 뿌리는 그냥 넘어오는 족족 제거하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띄어야 될 이격거리. 지상물은 반 미터, 지하시설은 2미터짜리가 있고 깊이 반이 있고 뭐 그런 몇 가지 조문들을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리와 관련해서는 임지사용 청구권, 이후 토지 사용 청구권을 말하는 거고요. 생활방해 금지 청구, 이후 토지 소유자의 생활을 방해하는 뭐 액체, 음향, 진동 이런 것들을 방산하지 마라. 이게 생활방해 금지 청구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주의토지 통행권,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린관계에서. 조문이 두 개가 있죠. 219조하고 220조하고. 219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토지가 공로까지 출입할 필요한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통로가 없어요. 공로까지.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예 통로가 없는 맹지하고 통로가 있긴 있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그런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맹지 같은 경우에는 통행이 불가능할 것이고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통로가 있을 때는 여길 통행하지 않으면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 이 주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권리를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의 토지 소유자인 을의 손해가 막심하겠지요. 그래서 제한을 두 개를 가해요. 하나,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해라. 또 하나가 그리고 보상하라. 그래서 유상통행권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보상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통행권자에게.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죠.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행권을 둘러싼 몇 가지 판례 사안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첫째, 통로가 있긴 있지만 당연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게 편리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 통행권의 범위는 생활에 필요한 범위네. 통행에 필요한 범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첫째, 현재 이용상에 대비한 통로만 인정할 뿐 장래 이용상을 대비하진 않는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도 허용되지만 그렇다 해서 편리하다는 의미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로 건축 관련 허가 규정에 도로폭 규정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계다. 그래서 건축법령상 도로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당연히 그 폭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폭만큼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행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여길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까지도 가능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 따위 철거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통행권의 효력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포장까지 가능하지만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이걸 통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얘가 배타적으로 점유는 하지 않고 통행만 하고 있을 때는 점유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통행지 소유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통로가 개설이 됐다. 당연히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을 둘러싼 분쟁에서 나타난다는 대법원 판례 사안들입니다. 이런 거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 220조 무상통행권 인정되는 게 있다. 땅을 하나가 갖고 있었는데 쪼개서 일부만 팔아먹었다. 이렇게 을에게. 공유 토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분할을 했다. 이렇게. 그랬더니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땅이 생겼다. 일부 양도 또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 출입이 불가능한 토지가 생겼다. 이럴 때 요 분할의 당사자 사이에서만은 뭐가 인정된다? 무상통행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을이 땅을 팔거나 갑이 땅을 팔거나 얘네들은 승계인이죠. 그러니까 무상통행권 인정되지 않고 다시 유상통행권 가지고서 통행권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첫째가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로 통행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땅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갑은 여기를 무상통행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식이 여길 무상통행하지 않고 여길 유상통행을 하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일부 양도나 분할을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지 못하는 땅이 생겼을 때 그 무상통행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유상통행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땅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공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죠. 근데 이 자식이 건물을 여기다 지어버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지나가겠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통행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는 없다. 세 번째로
토지 일부 양도란 일필토지 일부 양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갑소유 땅이 이렇게 연속된 게 3개가 있었다. 그런데 갑이 요거를 쏠랑 팔았다. 일필토지 일부 양도가 아니라 연속된 수필지 토지의 일부를 양도했죠. 이 경우에도 이렇게 무상통일권이 인정되냐? 된다. 그래서 토지 일부 양도란 일필토지 일부 양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수필지 1단의 토지라고 해요. 연속된 1단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무상통일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통행권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린관계는 요 정도.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데서 조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면 주둥이만 아픈 겁니다. 취득, 법률행위는 됐고요. 법률 규정, 그 중에서 뭐 취득시효. 뜻, 토지 또는 건물 또는 동산,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를 하고 뭘 하고? 일정 기간 지나. 그럼 뭘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시효 취득 못해요. 저당권은 물건 자체를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권, 유치권 안 돼요. 왜?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만 하면 취득을 해요. 일정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취소권 같은 형성권 안 돼요. 가족법상 부양 청구권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취소권, 해제권 같은 형성권, 가족법상 부양 청구권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닌 것들이기. 세 번째로 유형.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취득시효가 있죠. 둘 다 점유 취득시효를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는 뭐가 따로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동산은 이따위가 없어요. 결국 4가지 중에서 3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요건이 뭐죠?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자주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계속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하는 187조의 예외. 그래서 얘는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반면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99% 소유자겠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따지질 않아요. 소유자로 등기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소유자냐 아니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일단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고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은 2개가 있어요.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는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돼요. 5년짜리는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는 거예요. 5년짜리. 장기 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부르는데 5년도 단기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이 중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게 뭐냐 이거. 다른 거는 요건 갖추면 바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거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사람은 시효 완성이 된 다음에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데 이 사람이 순순히 안 해준다. 여러분이 소유자라면 해주겠어요? 아이고 내 땅을 20년간 점유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얼른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판례가 여기 집중해서 쌓이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유형은 이런 게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취득시효. 일단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겠죠. 그렇죠? 이때 토지, 꼭 토지 전체 아니어도 일부도 돼요. 부동산 일부도 됩니다. 자기 거도 돼요. 내 부동산인데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내 거라고 주장해봐야 아무도 안 믿어주겠죠. 속 터지겠죠. 그럴 때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 취득시효 주장하면 돼요. 자기 소유 부동산도 된다 그래요.
국유재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과거에 잡종재산 이렇게 불렀죠. 그 일반재산이 가능. 행정재산은 안 되고. 또 이 일반재산, 잡종재산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가요. 잡종재산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점유할 때 잡종재산이어야 돼요. 20년간 계속 잡종재산이었어야 돼요. 나가 이전 등기할 때도 잡종재산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쭉 잡종재산이 된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추정을 안 해요. 추정을 하면 시효 완성자가 잡종재산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시효 완성자 스스로 잡종재산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잡종사진이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때도 잡종재산이었어. 근데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행정용도가 정해졌어. 그럼 더 이상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판례가. 공유지분 돼요. 다만 공유지분을 시효 취득하려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돼요. 왜? 뒤에서 보시겠지만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체 효력이 미치니까 공유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지분을 시효 취득하려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공유지분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인공공물이라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져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물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 인공적으로 조성된 거죠. 여기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인공공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근데 아파트 복도나 계단은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겠죠.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안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어떤 것들이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하신 다음에 점유취득 시효 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일단 요건 자체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그 점유가 몇 년 계속? 20년 계속인데 다행스럽게 시효 완성자 의뢰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요거 지난주에 추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게 문제예요. 20년 계속을 추정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예요. 갑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됐다. 요게 시효 완성이죠. 을은 요때와 요때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요 기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시효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도 내깔려두고 을도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모르고 쭉 지나가요. 그러다가 주로 이제 뭐 상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이런 개발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분쟁이 생기는데 이때 을이 소송이 붙으면은 요 특정 두 시점, 요 시점을 특정을 못 한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점유했는지를 모른다 그랬죠? 이 날짜를 모르니까 이것도 몰라요. 그럼 결국 을이 특정 두 시점을 주장하는 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때. 이건 날짜가 나오죠. 그리고 기간을 역산해서 특정 시점. 요걸 기산점으로 잡는 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소송에서 판사님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요렇게 주장하는 놈이 있다. 20년 기간 계산을 역산을 하는 놈이. 그리고 기산점을 지멋대로 잡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우리 판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기간 역산 안 되고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네? 원칙이다. 예외 두 개를 기억하셔야 했어요. 첫째,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쭉 갑이야. 이럴 때는 아무 때나 기산점을 선택하더라도 갑이 이전 등기 의무자니까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의뢰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의뢰 시효가 완성된 후 만약 이때쯤 소유자가 바뀌어요. 이때 의뢰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원래는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의뢰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요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 상황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을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또다시 20년이 경과.
요걸 우리 판례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2차 취득시효. 이 경우에는 요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산점은 언제가 된다? 요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이때가 기산.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중간에 병에서 정으로 바뀌어요. 그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정이죠. 정을 상대로 2차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취득시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가 기산점이 되는 거고요.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만 찾아내시면 돼요. 계속 병이었다면 병을 상대로 하면 되고요. 중간에 정으로 바뀌었다면 정을 상대로 2차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기산점. 점유취득시 완성과 관련된 요건과 관련해서 20년 계속 요게 중요하고 그 기간을 요렇게 계산한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효과와 관련해서는 어때요? 그냥은 안 되고 이전 등기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요놈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그리고 이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소급한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그리고 사례 형태 정리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사례 형태의 지문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갑소유 땅의 의뢰 시효가 완성됐다 20년.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을이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 점유자가 또는 시효완성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하여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 자, 이때 먼저 요놈, 요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김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을이 스스로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일단 기본 세트고요. 두 번째로 이 상태에서 정에게 넘겨주고 점유로 승계시켜줬다. 그래서 을이 점유를 상실했다. 이때 이 점유 상실이 시효이익의 포기라면 이전 등기 청구는 즉시 소멸하지만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면 그때부터 몇 년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요거 하나. 매수인과 좀 다르다 그랬죠? 두 번째로 정은 어떻게 등기를 넘겨받나? 갑에 대해서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건 안 되고 을을 대위에서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뭐예요? 갑이 을의 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먹는 거. 완성됐는데 팔아먹는 거, 이 병. 그래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거. 이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먼저 등기한 자가. 그러니까 을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설령 얘가 시효완성치를 알면서 샀다 하더라도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갑과 병 사이에 가장매매를 했거나 갑이 팔아먹는데 병이 적극 가담을 했거나 그럼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요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을은 말소시켜야 되는데 직접은 말소 청구 못한다. 이중매매서 같은 거 그대로 나와요.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이전 등기권이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오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그래서 더 이상 을이 등기를 넘겨받을 여지가 없다. 그럼 을은 이번엔 누구에게 책임을 추구한다? 갑에게. 이때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진 않으니까 무슨 책임을 추구하지 못한다? 채무불이행 책임. 이건 안 된다. 무슨 책임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추구한다.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소용이 됐다. 수용된 건 불법행위는 아니다. 갑의 땅이 수용된 건 갑의 불법행위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럼 뭘 청구하냐? 갑이 받는 보상금. 그거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이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 즉 을이 갑에게 알려줬었어야 된다.
갑이 땅을 팔아먹거나 수용이 됨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이 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 적권을 행사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완성 사실을 알게 한 경우에만 한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적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게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내용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거기 이제 뭐 조금 추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등기다.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서 시효가 완성된데 얘가 등기하거나 상속인이 보존등기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난 건 아니니까 여전히 갑이나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부동산을 명의 신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상해서 시효가 완성됐어요. 당연히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텐데 첫째, 소유권이 얘가 되찾아갔다. 새로운 소유자다. 그러니까 신탁자를 상대로는 이전등기 청구 못한다. 반대로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권을 지켰다.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를 상대로 여전히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요것만. 그런 것들 나중에 문제 풀이야.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이 소유자로 등기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에서요. 을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병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요 놈이 만취해 있었어. 얘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랬죠? 등기에 공신적 인정 안 되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얘가 매수인이고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도 하고 있었고 10년도 됐어요. 그럼 요 요건 딱 갖춘 거예요. 매수인이니까 소유자고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넘겨받았을 거고요. 등기부를 다 조사해봤다면 너를 소유자라고 믿었겠죠. 선의 무과실까지 돼요. 지난주에 등기 추정력에서 봤지요. 무효 등기지만 등기부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비교 다 해서 완벽하게 갖췄다 그러면 얘는 철석같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더라. 선의 무과실까지. 10년 됐어요. 뭘 취득해요? 소유.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 따라서 이 등기 자체가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문제는 이 등기부가 무효 등기부야. 후보존 등기야 이게.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야. 그럼 이거는 휴지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후보존 등기가 무효가 될 때 그 후보존 등기의 소유권자로 등기가 됐고 100년 지났어. 등기부 취득시효가 100번, 10번 인정되냐? 아이고, 이건 등기부가 아니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와 관련된 거야. 두 번째로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되죠. 이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거예요. 등기가 아니라. 두 번째로 점유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 10년 계속 선의 무과실 필요가 없어요.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점유해야 되죠. 그럼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그런데 얘가 7년밖에 안 됐네. 11년 11개월이라고 할까요? 9년 11개월? 네. 한 달만 더 있어서도 시효 취득이 완성될 텐데.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요 놈이 한 1년 등기 1년 점에서 승계하면 돼. 점유승계는 당연히 인정됐죠. 등기승계도 판례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점유승계, 등기승계가 다 인정된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전 등기명령에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요. 바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 자,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이게 유효한 등기부라는 걸 전제로 얘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뭐 똥파리도 잡았는데요. 나방도 잡고 다 잡아요. 초등학교 때는 쥐도 야구방망이로 때려잡았어요. 구렁이도 뱀, 야구방망이로 때려잡고 시골 살 때. 쥐가요? 야구방망이로 딱 했더니 코너에 몰려가지고요. 다 만만찮아요 쥐도. 그럼 코너에 몰리니까 이 자식이 고양이 같아.
쥐가 무슨 호랑이인 줄 알아? 자식이.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고 톡 때려가네. 뭐 얘기해? 이거. 얘가 등기부 취득세가 완성이 됐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 보세요. 만취해서 팔았잖아요. 이 소송이 묻겠죠, 당연히.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갑이 야 이거 법적으로 안 되겠다. 몰래 서류를 줘서 말소를 시켜버려요. 소유권 소멸해야 안 해요, 형? 소멸하지? 않죠. 왜? 등기는 권리, 존속요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불법 말소되었을 때는 회복 등기 뭐에 터잡아? 소유권에 터잡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어디서 조금 공부했어. 요 불법 말소된 놈이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판례 너 바보 아니냐? 그건 점유 취득시효가 하는 거고 너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잖냐 자식아. 근데 무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너는 네가 소유자야. 응? 잊지 마. 넌 소유자야. 소유자가 무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해. 그냥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터잡아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이전됐다면 제3자 등기를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되지. 무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간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점유취득시효하고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효과는 언제로 소급한다? 소유권 취득효과는 언제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 제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소급표가 제한되는 게 뭐? 국세청이 아니야. 압류.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등기하기 전에 갑이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청이 압류했다. 그리고 등기를 했다. 소유권 취득 효과가 소급한다. 당연히 국세청 쫓아가서 갑이 세금 체납했는데 왜 남의 거 압류했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을은 국세청에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제한된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됐죠? 예? 요 정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할게요. 지금 보지 마. 요 정도만 취득시효는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산 취득시효는 별것 없어요. 그냥 조문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무주물 선정.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무주의 동산은 소유회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 끝. 소유회사가 필요하다는 거 동산만 된다는 거. 유실물. 공고 6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자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소유회사는 필요 없음. 동산에 한한다. 건물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응? 동산. 호주머니에 건물 넣어 갖고 잃어버렸어요. 유실물은 동산에. 매장물, 타인 물건 또는 부동산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을 발견만 하면 된다 이거는. 무주물은 선점해야 되고 유실물도 습득해야 되니까 점유를 해야 되는데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된다. 두 번째 이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 요 두 놈은 동산만 되지만 요건 뭐도 된다. 부동산도 된다. 세 번째 이건 공고 후 1년이 지나야 된다. 네 번째로 타인 물건이나 타인 토지로부터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혼자 다 못 먹는다. 그 토지나 물건 소유자하고 발견자가 반반씩 취득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있더라. 세 가지 쫙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 전부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갑이 갖고 있는 A 물건과 을이 갖고 있는 B 물건. 제가 예를 뭐를 들었죠? 갑이 갖고 있는 민법 찌라시하고 을이 갖고 있는 개론 찌라시 모아놨더니 한 200페이지씩 되더라고요. 들고 다니기 집게로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둘이 의기투합해서 재본소 가서 재본을 해가지고 1차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런 게 첨부예요.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체 부합이라고 하죠. 갑이 갖고 온 소주하고 을이 갖고 온 맥주를 합쳐서 소맥을 한 잔 만들었다. 혼화 이렇게 되겠죠. 갑이 갖고 온 소주,
요즘 소주가 순할이라는 게 있던데 아세요? 서울 지역엔 거의 없죠. 거의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그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 롯데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롯데가 인수했어요. 롯데 주조인데요. 부산 경남에서만 소비가 쫙 다 된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질 못한대요. 생산이 딸려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강의하러 갔다가 거기 실장님하고 이제 수업 끝나고 한잔 딱 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다. 처음 본다고. 서울에 음료수 없다고. 올라가실 때 한 짝 사갖고 올라가시라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입에 짝짝 붙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뱅이 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에? 마실 때는 몰라. 일어날 때 피 도는 거 있잖아요. 딱 그래. 근데 도수가 너무 낮아. 14.5도인가 뭐 그렇죠. 유자맛이고. 25도짜리 소주 먹을 때하고는 완전히 물이죠, 뭘 거의. 거의 물이더라고요. 14.5도는 음료수죠, 그렇죠. 어쨌든 그거 맥주와 소주 섞어 혼화 이렇게 될 거예요. 갑이 갖고 온 물건을 을이 가공을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합체되는 거 부합, 섞이는 거 혼화, 노력 들이는 가공. 근데 어찌됐건 옛날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천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상백곤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강행 규정이겠죠.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갑인지 을인지를 정해야 되죠. 지들이 협의해서 정하면 되죠. 안 될 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정하는 건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정했어요. 갑이 갖는 걸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보상받아야 되죠. 근데 을이 쿨하게 자기는 보상 안 받겠대. 괜찮죠? 그러니까 권리를 상실한 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가 제3자 권리가 있었어요. 얘는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강행규정 이렇게 될 거예요. 천부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효과가 네 가지가 있어요. 원상복구 금지. 새로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냐? 소유권 귀속. 세 번째, 새로운 물건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구소유자에게 보상하라. 네 번째로 구물건의 존재할 때는 제3자 권리도 보상하라.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원상복구하고 제3자 권리 보상은 강행규정이고 소유권자가 누구냐? 소유권 귀속과 구소유권자에게 보상하라. 이건 임의규정이고 이렇게 돼요. 네 가지. 그리고 나서 부합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혼화는 동산끼리만 인정돼요. 가공도 동산에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 부합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하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256조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얘가 부합되는 물건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 그런 거 안 따진다. 나가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갑소유 임야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그 나무는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 갑이 갖고 있는 2층짜리 건물을 을이 지멋대로 10층을 증축해서 그 증축한 부분이 면적도 훨씬 크고 값어치도 훨씬 더 나가. 그래도 그 증축한 부분은 원래 건물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게 우리 판례. 그러니까 이런 결과까지 생길 거예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는데 이게 부합이 돼버렸어요. 근데 기존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증축 부분이 부합됐어요. 저당권 가면 이런 게 있죠. 저당권 목적물에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문제는 갑이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는데 요것만 경매를 넣네? 경매법원도 요것만 경매 목적물로 평가해서 경락 허가를 했네? 그래도 우리 판례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그렇죠. 부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그 증축 부분이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부합.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반면에 예외가 있더라. 이 물건이 타인의 정당한 권한이 있고 플러스 부속된 경우, 부속이란 뭐가 인정되는 경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고 부속시킨 자 소유다. 갑소유 건물을 을이 임차권에 터잡아 갑의 동의 얻어 증축. 정당한 권한. 플러스 이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그럼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고 증축시킨 자 소유 갑과 을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 소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주종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아까 민법 프린터와 개론 프린터를 합쳐서 1차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어떤 게 주라 그랬어요, 제가? 네? 어떤 게 주? 민법 프린트가 주. 그러니까 민법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근데 개론 시간에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개론이 주. 그럼 결국 주종을 구별하지 못해. 그러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혼화에 그대로 적용을 해요. 맥주와 소주를 섞었어. 어떤 게 주? 몰라.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근데 소주와 발렌타인 22년 산을 섞었어. 어떤 게 주? 발렌타인 22년. 주종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다. 원칙 재료주의. 갑이 갖고 온 사과나 바나나를 을이 막 주먹으로 으깨서 즙을 쫙 냈어. 이 즙이 누구 거냐? 바나나나 사과 소유자 거. 그런데 얘가 이걸 하는데 돈이 인건비가 많이 들었어. 그러면 가액 증가가 현저해졌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재료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 이런 말을 좀 조심하세요.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했을 땐 그 재료의 가액을 증가액에 가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정도. 효력. 물권적 청권 인정된다 그랬죠?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그중에 213조만 조심하시면 돼요.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뭔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한다? 점유자한테 한다. 다만 이 점유자는 뭐가 없어야 된다? 본권이 없어야 된다. 따라서 첫째, 본권이 있다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물 반환, 방해제거 따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소유권 없다. 없으니까 건물 점거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은 특히 본권 없는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 상대방이 누구인지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방해 제거는 됐고요. 방해 예방은 우리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하고 똑같이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나가 뭐예요? 또는이죠.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간단히 조심하시면 되고 점유권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점유권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같이 규정되어 있죠. 두 번째로 점유는 점유물의 침탈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침탈자의 포괄 생긴 침탈자의 악의 특별 생긴 그랬어요. 세 번째로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뭐 1년 내 행사라 이런 제한도 없고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됐죠? 그래서 소유권 관해서 일단 여기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공동소유는.